안녕하세요. 조재팔입니다. 이 물건 잠깐 봅시다. 옛날에 낙찰받은 물건입니다. 정읍지원 2010 타경 4524 445번지 444번지 447번지 어떤 물건이냐 하면 요 집터가 깔린 대지와 요 앞에 마늘밭이 있습니다. 마늘밭 두 필지 전체 평수가 232평인데 836만원, 굉장히 저렴하죠. 그럼 이 물건은 왜 받았느냐? 멀쩡한 건물이 있죠. 건물이 있고 요 멀쩡한 건물이 있고, 그리고 여기 마늘밭이 두 필지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마늘밭이야 뭐 밭이니까 보유하더라도 뭐 요 땅만 팔면 되지 않겠느냐? 그렇죠? 요 땅만 건물주에게 팔게 되면 마늘밭은 그냥 떨어진다. 그렇게 봤습니다. 낙찰받은 금액이 요 땅은 주고 요 마늘밭은 뭐 달라고 할 명분이 없잖아요.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야 뭐 건물을 써야 되니까 요건 넘겨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마늘밭이니까 뭐 상관없죠. 그런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게 됩니다. 836만원 그저 비서무리합니다. 그저 비서무리. 근데 요건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할 때요 팁인데, 요거 토지 등기를 잠깐 봅시다. 토지 등기를 보면 소유자는 이정국씨, 뭐 소유자 겸 채무자겠죠. 근데 가압류가 있습니다. 부안농협, 부안신협. 그런데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에 사는 이정호씨가 가압류 1억 5천이 있죠. 부안읍 같은 곳 내요리에 사는 이정호씨, 이정국씨, 요거는 형제로 보면 됩니다. 형제. 즉 가압류끼리는 안분배당이죠. 낙찰이 되더라도 금액 비율대로 안분배당합니다. 다시 말하면 고가의 낙찰을 받아도 배당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. 즉 동생분은 입찰에 참가한다. 요렇게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건 검색할 때 드물겠죠. 그러나 간혹 검색하다 보면 돌림자가 같거나 같은 동네 주소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큰 가압류가 있다. 그런데 배당은 안분이다. 그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됩니다. 자, 이 물건은 836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. 물론 당연히 2등은 동생분이 입찰했습니다. 근데 저는 참 경매라는 게 이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이 땅이 꼭 필요하죠. 그죠? 이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이 땅이 꼭 필요합니다. 자, 그러면 항상 그렇습니다. 그러면 1084만 6,500원 첫 경매가 나왔을 때 이때 낙찰을 뭐 한 1200, 300 받고 끝내야 합니다. 그런데 꼭 이 땅을 누가 사겠느냐? 싸게 살려다가 꼭 이렇게 놓치는 겁니다. 법정지상권 물건 낙찰받고 건물주를 만나보면 100이면 100 대답이 똑같습니다. 한 번 더 떨어지면 입찰하려고 그랬다. 아니면 입찰했는데 뭐 2등을 했다. 꼴등을 했다. 그러면 안 됩니다. 채무자들은 좀 높은 금액을 쓰더라도 자기가 꼭 필요한 토지지 않습니까? 그러면 높은 금액을 써서 빚도 좀 더 상환을 하고, 그 채권자들도 뭐 빚을 돈을 좀 많이 가져가고 뭐 이래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? 항상 빚은 많이 지고 그 빚을 조금이라도 덜 갚기 위해서 싸게 입찰한다. 그건 잘못된 겁니다. 그런데 안타깝죠. 뭐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? 뭐 은행 돈이야 다 떼먹고 싶죠. 교도소 가는 거 아니니까. 여하튼 2등은 요 분이 있습니다. 동생분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고 요 현장을 가게 됩니다. 현장을 갔는데 이정호 씨를 만나게 됩니다. 무슨 소년 돕기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어마무시하게 동네 사람 20-30명이 모여서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. 뭔 김장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랬더니 읍내 소년 가장들을 위한 김장이랍니다. 좋은 일을 합니다. 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뭐 이거 부쳐먹기가 좀 그렇습니다. 그러더니 김장하는 데서 만나서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. 집에 갔더니 온갖 표창장이 집에 잔뜩 있습니다. 무슨 뭐 영농 후계자, 무슨 모범 뭐 청년 지도자 뭔 사람, 하여튼 무지하게 좋은 일만 하는 사람 같아요. 그리고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 한 마디인가 두 마디가 없어요.
가끔 뭐 농기계 만지다가 그렇게 해서 장애를 당하신 것 같아요. 자, 상황이 이쯤 되니 뭐 얼마를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차마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사정 얘기를 합니다. 형님이 돼지를 많이 키웠는데 화재가 났답니다. 화재가 나는 바람에 형님은 어디 다른 데로 피해 계시고 집은 자기가 꼭 사서 형님에게 드려야 된다. 사정을 합니다.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얘기 들은 바와 같이 상황이 그런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. 낙찰받은 금액과 등기비 합쳐서 1,000여만 원 들었습니다. 그럼 1,000만 원 주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감사하다면서 아주 그냥 뭐 너무 좋아하십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다고. 그리고 헤어지고 나오는데 그분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. 따라갔더니 어디 정미소로 갑니다. 정미소에 가더니 쌀 2가마니를 트렁크에 실어줍니다. 하하 참. 자기가 농사를 지었답니다. 이게 오고 가는 정인가 봅니다. 낙찰받은 금액에 들였더니 쌀을 2가마니 줍니다. 또 어디 이동해서 어디 가수원, 포도 가수원이에요. 포도밭인가 가서 또 포도도 한 2박스를 넣어줍니다. 차에다가.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합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이 법정이상권 물건, 건물주는 이 땅에 꼭 필요하다. 그런 물건을 많이 고르죠. 그러나 뭐 사정이 딱하고 그러면 그냥 적당히 하십시오. 너무 무리하면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건물주가 채권자들 돈 떼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매를 넣었거나 뭐 이런 경우는 또 채무자 능력이 있고 건물주가 능력이 있고 의도적인 게 보인다. 그러면 그런 데서는 뭐 있는 힘껏 양껏 받아 먹어도 되지만 시골에 이렇게 뭐 좋은 일 하는 분들에게는 뭐 적당히 하시라. 뭐 옛날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